미국에서 이제 머스크, 뭐 베센트, 뭐 러튼 네. 이런 얘기도 사실 궁금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또 홍콩에서 계시기 때문에 네. 좀 그래도 그쪽 생활이나 네. 그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사실 네. 중국이 굉장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부분도 워낙 많아가지고 맞아요. 최근에 뭐 심천도 다녀오셨다고 하고 네. 사실 광저우 얘기도 나왔었지만 네. 중국이 요즘 상황이 어떤지 뭐 물론 이제 어떤 수치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뭐 워낙 실업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과연 정말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G2 후보가 될 수 있는 국가인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미국도 사실 보면은 하나의 국가지만 51개의 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주별로 사실 각기 다르게 움직이고 하나의 렌즈를 가지고 미국을 다 판단하는 게 좀 힘들어요. 네. 근데 중국의 경우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땅덩이도 너무 크고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뭐 1성급 도시, 2급 도시, 3급 도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마다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다르기도 하고요. 저도 홍콩 사니까 네. 바로 붙어 있는 심천, 네. 현저는 종종 들어가는데 현저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실업 관련해서는 사실 티가 그렇게 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심천의 경우는. 근데 최근에 뭐 여러 인터뷰나 영상들 보면 중국 내 현재 실업자 수가 4천만 명이 넘어간다라는 기사들도 좀 본 것 같은데 사회 불안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최근까지 보면 미국이 막 얘기해도 중국 들은 척도 안 했잖아요. 네. 반응이 없다. 서면으로 온 게 없다.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가능하면 빨리 그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미국은 미국대로 빨리 해야 되지만 중국 역시도 이게 정말로 관세가 125%, 130% 됐다라고 하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수출 기업들은 인력을 다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겠죠. 네. 물론 내수가 많이 커졌다라고 하지만 대미로 나가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 매출이 줄어들면 네. 회사가 망하거나 직원을 해고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 선택지에 서게 되는데 결국 고용 불안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이 추가적인 고용 불안을 감내할 수 있을 상황인가라고 하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도 어느 정도 괜찮은 딜이 오면 빨리 합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같은 레벨이 아니라 펜타닐 세율이 더 들어가서 높은 세율을 이제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할 거라고 생각은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사실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왜냐면 네. 사실 자존심 부리기 시작하면 똑같이 10대 10으로 가야지 펜타닐이 20% 붙은 거를 수용한다는 건 네. 어느 정도 중국에서도 펜타닐을 뭐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뭐 이제 원천이 되는 거를 네. 시인하는 셈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중국도 급했다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관세 협상하고 나서 중국도 정말 기다린 게 아닌가. 왜냐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길게 보면 좋을 게 사실 많이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버틸 여력이 없나 보네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인데 사실 중국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2016년, 17년, 18년 이 과정에서 중국 시장이 한 번씩 무너질 때마다 네. 중국의 어떤 기사들이 나왔냐면 내셔널 팀이라는 기사가 나와요. 내셔널 팀. 그러니까 중국의 연기금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해서 중국이 주식이 급락할 때 보전하거나 혹은 부양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대량 매수를 해요. 네. 근데 그게 몇 차례가 있었거든요. 낙폭이 심할 때만. 근데 그게 사라진 건 언제부터 사라졌냐면 한 2, 3년 전부터 더 이상 없어요. 여력이 없는 거죠. 여력이 사실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물론 조금하긴 하겠지만 예전처럼 자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도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조금 어렵지 않아요. 특히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부 미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가 2배가 돼야 지금 이제 남은 부동산들을 다 메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또 여기서 중국이 좀 무서운 게 부동산이 터지면서 많이 터졌어요. 엄청 터졌고 이미 리스크는 어느 정도 다 등장한 거죠. 네, 감내를 하면서 그 사이에 사실 기술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들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최근에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굉장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와신 상담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좀 중국적인 특징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는 뭐 이제 우리가 2020년 전후로 해서 생각하면 뭐 알리바바도 있었고 네. 사실 뭐 미국향으로 이제 IT 기업들이 워낙 많았었는데 맞습니다. 많이 고꾸라지고 사실 뭐 그 중간에는 좀 중국이 이제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가령 루이싱 커피라든가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국제 표준에 따라가면서부터 탈락하는 기업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이 지나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딥시크 사태도 있었고 맞아요. 보면은 사실 굉장히 뭐 금전적인 여력 뭐 이런 거 다 빠졌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인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쥐어 짜내서라도 그 기술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인력이 진짜 무서울 정도로 많고 무서울 정도로 저렴해요. 그 탑티어 기술을 가진 친구들이 정말 이제 노동력 자체가 워낙 저렴하고
질로 물량으로 엄청 많이 승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IT 기업들은 전 개인적으로 자세히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M7이 가진 네. 미국 기업들이 가진 장점은 뭐냐면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글로벌을 다 먹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네. 중국의 경우는 중국에 시작한 건 중국 밖으로 나가긴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 엄청난 규모가 되는 거죠. 중국의 경제 상황과는 상관없이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네. 최근에 이제 그 관세 협상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좀 호언장담하듯이 얘기한 건데 내가 중국 시장을 개방시켰다. 약간 이런 이제 뉘앙스로 말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개방은 안 되겠지만요. 관세를 낮췄다는 얘기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네. 한다는 걸 수사적으로 표현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자기가 닫고 다시 열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상상까지도 해봤거든요. 네. 진짜 만약에 중국이 글로벌 개방을 하게 되면 가장 사실 반길 회사는 구글 같은 회사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으로 들어갈 때요. 네네. 사실 테슬라도 이미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맞아요. 애플도 아이폰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생각해 보면 사실 근데 유튜브만 안 되거든요, 중국에서. 유튜브 안 되죠. 네. 네. 그리고 또 메타 플랫폼, 인스타그램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이게 만약에 진짜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한다 하면 네. 지금이야 뭐 우리가 항상 안 좋은 시나리오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구글이 네. 중국에 들어 잘 될 가능성 저 별로 없다고 봐요. 아직은. 저도 사실 중국 전문가는 아니에요. 물론 홍콩에 15년 살았지만 그렇죠. 최근에 이제 중국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어요. 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정말 자주 가면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토요일마다 가거든요. 작년 말에 가기 전엔 언제 갔냐면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한 6년 전에 갔던 것 같아요. 네. 6년 전에 이때랑 차이가 뭐냐면 지금 사실 중국은 거의 현금 없는 사회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도 없는 사회로 바뀌었어요. 그냥 QR로만. QR로만 다 해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제가 결제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데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 예전에는 그 페이먼트가 뭐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알리페이가 원래 더 컸죠. 알리바바가 컸으니까. 그러다가 마윈이 정치적인 이슈로 네. 잠적을 하고 다녀왔죠. 그 사이에 이제 마화텅이 있는 텐센트가 완전 그 시장을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엔 페이먼트만 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리싱 커피라고 했는데 리싱 커피를 저희 둘이서 가서 주문을 한다라고 하면 데스크에서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위챗으로 들어가요. 네. 위챗에 들어가서 QR코드를 찍으면 위챗 앱 안에 위챗페이 앱 안에 인앱으로 위싱커피의 주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주문하고 어떤 걸 넣을 거냐 뺄 거냐 하고 이게 그걸 안 쓰면은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 사실 텐센트 같은 경우는 네. 카카오가 모델이잖아요. 텐센트가 지향하고자 그쵸. 하는. 네. 그래서 사실 슈퍼앱의 사실 가장 틀이 되는 게 사실 이제 텐센트라고 보는데 네. 이 슈퍼앱을 끝단까지 성공시킨 건 텐센트가 유일하네요. 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알리페이가 근데 최근에 다시 부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공식석상에 나왔잖아요. 네. 마윈이 네. 시진핑 주석이 불렀죠. 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복권이 된 건데 한때는 일본으로 도망가 있고 이랬었어요. 네. 마윈이. 그러다 이제 정치적 복권을 하면서 알리페이도 다시 좀 많이 쓰고 있고 이게 차이가 뭐냐면 택시에서 결제를 하려면 텐센트 위챗페이를 써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알리페이 QR 코드가 없어요. 와. 그래서 위챗페이로 해서 위챗을 깔았죠 저는. 네. 근데 최근엔 둘 다 돼요. 오. 네, 둘 다 돼서 두 개가 양립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저는 지금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예만 하나 들었지만 네. 그 이상으로 거의 모든 것들이 이 슈퍼앱 두 개를 통해서 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진출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단기간에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완전 모델이 다르겠네요. 네. 사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버티컬하게 앱을 다 쪼개고 서비스들을 쪼개지 맞아요. 않습니까? 사실 뭐 이제 반독점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독과점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글이나 뭐 네. 이제 뭐 메타 플랫폼스가 이제 좀 더 항상 이렇게 희망의 해머를 돌려봤는데 네. 여전히 중국 안에서 이게 그 사실 코로나 이후로 몇 년 기간 동안 기술 발전하고 그 안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사실 테슬라 얘기로 잠깐 넘어가면 네네네. 테슬라 심천 기준입니다. 네. 저는 심천만 가니까 20대에서 30대 중에 한 대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요? 네. 그럼 나머지 다 BYD인가요? 일단은 모든 택시는 BYD고요. 와우. 한 5만 대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5만 네. 대 정도가 모두 다 BYD 택시고
나머지 이제 그 중국에서 많이 하는 게 BYD, 진리, 네. 그리고 고급 브랜드인 지커, 그리고 몇 개 더해서 그런 로컬 브랜드들이 훨씬 많은 게, 저는 이제 택시도 타지만 디디도 쓰거든요. 디디가 디디 이제 주식, 뭐 네. 우버 같은 거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디디 주식 쓰는데 그거 타다 보면 그냥 그 인포테크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다 로컬라이제이션 돼 있어요. 중국에서 테슬라, 디디를 타보지 않아서 얘기는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말했던 그 슈퍼 앱들이 네. 자동차 인포텍 시스템까지도 지금 다 침투해서 융합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착각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좀 약간 중국을 잘 모르니까 네. 굉장히 원시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에요. 빅세븐 정도가 들어가줘서 네. 좀 가르쳐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홍콩에 있다가 심천에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긴 미래 도시인데? 그 정도라고요? 네. 아. 그